제3장. 두 전사는 짧은 휴식과 소박한 요기를 마친 뒤 자리에서 일어났고 잠시 풀어두었던 충성스러운 군마의 마구들을 다시 꼼꼼하게 채우고 조절하며 서로 정중하게 도왔다. 그 당시에는 필수적이고 피할 수 없는 임무였기에 두 사람 모두 이 일에 익숙해 보였다. 또한 동물과 이성적 존재 사이의 차이가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그들은 각자의 여행과 전투의 동반자인 말에 대한 신뢰와 애정을 품고 있는 듯했다. 사라센에게 이런 친밀함은 어린 시절부터의 습관이었다. 동방의 군사 부족들의 천막 안에서 병사의 말은 아내와 가족 다음으로 거의 그만큼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기 때문이다. 유럽 전사에게도 상황과 필연성 때문에 군마는 거의 전우와 다름없는 존재가 되었다. 그래서 말들은 먹이와 자유를 빼앗기는 것을 순순히 받아들였고 주인들이 다시 길을 떠날 채비를 할 때면 다정하게 울거나 코를 골며 주변을 서성였다. 각 전사는 자신의 일을 하면서 혹은 정중하게 동료를 도우면서 상대방의 장비를 관찰하는 호기심 어린 눈길로 상대가 마구를 조절하는 독특한 방식들을 눈여겨보았다. 길을 나서기 전 기독교 기사는 다시 샘물에 입술을 적시고 손을 담그며 이교도 동료에게 말했다. 이 맛있는 샘의 이름을 알았으면 좋겠구려. 감사히 기억할 수 있게 말이오. 오늘 내가 겪은 이 극심한 갈증을 오늘만큼 맛있게 해결해준 물은 없었소. 아라비아어로 그것을 사막의 다이아몬드라 부르오. 사라센이 대답했다. 참으로 적절한 이름이오. 기독교도가 대답했다. 내 고향 골짜기에는 수천 개의 샘이 있지만 물이 즐거울 뿐만 아니라 거의 필수적인 이곳에서 액체의 보물을 선사하는 이 고독한 샘만큼 소중한 기억을 간직할 곳은 없을 것이오. 당신 말이 맞소. 사라센이 말했다. 저 죽음의 바다에는 여전히 저주가 내려져 있어 이 황량한 사막을 건너기 전까지는 사람도 짐승도 그 물결을 마시지 못하니까. 그들은 말에 올라 모래 사막을 가로질러 길을 재촉했다. 정오의 열기는 이제 지나갔고 산들 바람이 사막의 공포를 다소 완화해 주었지만 그 바람은 고운 먼지를 실어 날랐다. 사라센은 이를 거의 신경 쓰지 않았지만 중무장한 기독교 기사는 너무 성가신 나머지 쇠로 된 투구를 안장에 매달고 모양이 평범한 절구와 비슷하다고 하여 당시 언어로 모르티에라 불리는 가벼운 승마용 모자로 바꾸어 썼다. 그들은 한동안 말없이 함께 달렸다. 사라센은 멀리 떨어진 바위들의 미세한 표시와 방향을 관찰하며 길잡이 역할을 했고 점차 바위 능선을 향해 다가갔다. 잠시 동안 그는 마치 어려운 항로에서 배를 조종하는 선장처럼 그 작업에 몰두하는 듯했으나 반리그도 채 지나지 않아 길을 확신했는지 평소의 사라센 치고는 꽤 솔직한 태도로 대화를 시작했다. 당신은 생명체가 가진 외형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말이 없는 샘의 이름을 물었었지. 그가 말했다. 오늘 위험과 휴식 속에서 함께 조우한 팔레스타인의 사막에서도 결코 알려지지 않았다고 할 수 없는 당신의 이름을 물어도 되겠소? 아직 밝힐 가치는 없소. 기독교도가 말했다. 하지만 알아두시오. 십자가의 군사들 사이에서 나는 케네스, 웅크린 표범의 케네스라 불리오. 고향에는 다른 칭호들도 있지만 동양인의 귀에는 거슬릴 것이오. 용감한 사라센이여, 당신은 아라비아의 어느 부족 출신인지 그리고 어떤 이름으로 불리는지 물어봐도 되겠소? 케네스 경 이슬람교도가 말했다. 당신의 이름이 내 입으로 쉽게 낼 수 있는 것이라 기쁘오. 나는 아라비는 아니지만 그들만큼 거칠고 호전적인 혈통을 이어받았소. 표범의 기사여 알아두시오. 나는 산의 사자인 셰르쿠이며 내가 내려온 쿠르디스탄은 셀주크 가문보다 더 고귀한 가문을 두지 않았소. 당신의 위대한 술탄도 같은 근원에서 혈통을 주장한다고 들었소만? 기독교도가 물었다. 우리의 산에서 승리의 말을 전하는 자를 보내주신 예언자께 감사드리오. 이교도가 대답했다. 나는 이집트와 시리아의 왕 앞에서는 벌레와 다름없지만 내 고향에서는 내 이름이 어느 정도 통하오. 낯선 이여, 당신은 얼마나 많은 군사를 이끌고 이 전쟁에 왔소? 내 신앙을 걸고 말하건대 케네스 경이 말했다. 친구와 친족의 도움을 받아 궁수와 종자들을 포함해 아마 50명 남짓한 잘 갖춰진 창기병 10명을 꾸리느라 애를 먹었소. 몇몇은 내 불운한 깃발을 버리고 떠났고 일부는 전투에서 쓰러졌으며 몇은 병으로 죽었소. 그리고 내가 지금 순례를 하게 된 이유인 한 명의 충직한 갑옷이종은 병상에 누워있어. 기독교인이여 셰르쿠가 말했다. 내 화살통에는 독수리 날개로 깃을 단 화살이 5발 있어. 그 중 한 발을 내 천막으로 보내면 1000명의 전사가 말을 타고 달려오고 또 한 발을 보내면 같은 수의 군사가 일어날 것이요. 5발로 5000명을 명령할 수 있고 만약 내 활을 보내면 1만 명의 기병이 사막을 뒤흔들 것이요.
그런데 당신은 50명의 수행원을 데리고 내가 가장 미천한 존재 중 하나인 이 땅을 침공하러 왔단 말이오. 성십자가를 걸고 살아센 서구 전사가 반박했다. 당신은 뽐내기 전에 알아야 할 것이오. 강철 장갑 한쪽이 말벌 한 주먹을 지식일 수 있다는 것을 말이오. 그렇지. 하지만 먼저 그들을 장갑 안에 움켜쥐어야 할 테지. 사라센이 미소 지으며 말했다. 그 미소는 새로운 동맹을 위험하게 만들 수도 있었지만 그는 곧 주제를 바꾸었다. 당신의 기독교 왕자들 사이에서는 용맹함이 그토록 존중받아서 당신처럼 수단도 사람도 없는 자가 방금 전처럼 당신 동료들의 진영에서 나의 보호자가 되겠다고 제안할 수 있는 거요. 사라센이여 알아두시오. 기독교도가 말했다. 당신 식으로 부르자면 기사라는 이름과 신사의 혈통은 군주적 권위와 지배를 제외하고는 왕족과도 같은 등급에 설 자격을 주어. 영국 리처드 왕 자신이라도 나만큼 가난한 기사의 명예를 상처 입힌다면 기사도 정신에 따라 그와의 결투를 거부할 수 없을 것이요. 가죽 허리띠와 박차 한 쌍이 가장 가난한 자를 가장 강력한 자와 동등하게 만든다는 그 이상한 광경을 보고 싶구려. 에미르가 말했다. 여기에 자유로운 혈통과 두려움 없는 마음을 더해야 하오. 기독교도가 말했다. 그렇다면 기사도의 존엄성에 대해 틀린 말을 한 것은 아닐 것이오. 당신들의 우두머리나 지도자들의 여인들 사이에서도 그렇게 대담하게 섞이는 거요. 사라센이 물었다. 하나님께서 금하시기를. 표범의 기사가 말했다. 기독교에서 가장 가난한 기사라도 명예로운 모든 봉사에 있어서 자신의 손과 칼, 행동의 명성, 그리고 가슴 속에 변치 않는 헌신을 그 머리에 관을 쓴 가장 아름다운 공주에게 바칠 자유가 없다면 안 될 일이오. 조금 전만 해도 당신은 사랑을 가슴의 가장 높은 보물이라고 묘사했었지. 당신의 것은 의심할 여지 없이 높고 고귀하게 바쳐졌겠군. 낯선 이여. 기독교도가 얼굴을 붉히며 대답했다. 우리는 가장 소중한 보물을 어디에 바쳤는지 경솔하게 말하지 않소. 당신이 말했듯이 내 사랑은 높고 고귀하게, 지극히 높고 고귀하게 바쳐졌다는 것만 알면 충분하오. 하지만 사랑과 부러진 창에 대해 더 듣고 싶다면 당신이 말한 대로 십자군 진영으로 모험을 떠나보시오. 그러면 당신의 귀와 원한다면 당신의 손도 바쁠 것이오. 동양 전사는 등자의 몸을 일으키며 창을 높이 흔들어 대답했다. 내가 크로스드 숄더를 가진 자들 중에서 나와 투창 경기를 겨룰 자를 찾기는 힘들 것 같군. 그 점은 장담 못하겠소. 기사가 대답했다. 하지만 진영에는 당신들의 투창 경기인 동양식 게임에 아주 뛰어난 실력을 갖춘 스페인 기사들이 있어. 걔들의 자식들. 사라센이 소리쳤다. 자기 땅에서는 그들의 주인이며 고용주인 신자들을 상대로 싸우러 여기까지 온 스페인 놈들이 도대체 무슨 상관이란 말이오. 그들과는 어떤 호전적인 유의도 함께하지 않을 것이오. 레온이나 아스투리아스의 기사들이 그런 말을 듣게 하지 마시오. 표범의 기사가 말했다. 하지만 그는 아침 전투를 회상하며 웃으며 덧붙였다. 갈대 대신 전투용 도끼를 던지는 것을 견뎌보고 싶다면 당신의 갈망을 채워줄 서구 전사들은 얼마든지 있어. 아버지의 수염을 걸고 사라센이 웃음을 터뜨리며 말했다. 그 게임은 단순한 스포츠치고는 너무 거칠군. 전투에서라면 절대 그들을 피하지 않겠지만 내 머리는 그가 손으로 이마를 누르며 아직 스포츠로 그들을 찾을 만큼 회복되지 않았소. 당신 안장에 매달린 도끼보다 깃털처럼 가벼운 리처드 왕의 도끼를 봤어야 하는 건데. 서구 전사가 대답했다. 그 섬나라 군주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들었소. 당신은 그의 신하 중 하나인가? 이번 원정을 위해 그의 부하가 된 것이오. 기사가 대답했다. 그 봉사를 영광스럽게 생각하오. 하지만 그가 다스리는 섬 출신이기는 해도 그의 신하로 태어난 것은 아니오. 무슨 뜻이오? 하나의 작은 섬의 왕이 둘이란 말이오? 당신 말이 맞소. 스코틀랜드 태생인 케네스 경이 말했다. 정말 그렇소. 하지만 섬 양쪽 끝에 주민들이 잦은 전쟁을 벌이고 있음에도 당신이 보듯 우리나라는 당신들의 주인이 시온의 도시들에 내려놓은 부정한 지배를 뒤흔들 만큼 충분한 무장 군인들을 내놓을 수 있어. 살라딘의 수염을 걸고 나자렛 사람이여, 그것이 철없고 소년 같은 어리석음만 아니었더라면 사막과 바위들을 정복하러 여기까지 와서 10배나 되는 적들과 소유권을 다투면서 자신이 주권자로 태어난 좁은 섬의 일부를 자기 것이 아닌 다른 홀의 지배하에 두는 당신들의 위대한 술탄의 단순함에 웃음을 터뜨렸을 것이오. 케네스 경, 당신과 당신 나라의 좋은 사람들은
이 원정에 나서기 위해 스스로 분열된 고국을 떠나기 전에 차라리 리처드 왕의 지배에 복종했어야 하는 것 아니오? 케네스의 대답은 성급하고 격렬했다. 아니오, 하늘에 밝은 빛을 걸고 맹세컨대 만약 영국 왕이 스코틀랜드의 주권자가 될 때까지 십자군 원정에 나서지 않았더라면 나를 비롯한 모든 진심 어린 스코틀랜드인들은 초승달이 영원히 시온의 성벽에서 희미하게 빛나게 내버려 두었을 것이오. 그는 여기까지 말하다가 갑자기 정신을 차리고 중얼거렸다. 내 탓이오. 내 탓이오. 십자가의 군사인 내가 기독교 국가 간의 전쟁을 기억해서 무엇하랴. 의무감에 의해 수정된 이 급격한 감정의 표출은 이슬람교도가 놓치지 않았다. 그가 그 의미를 전부 이해하지는 못했더라도 기독교도들 역시 화해할 수 없는 개인적인 반목과 국가적인 분쟁을 품고 있다는 확신을 얻기에 충분했다. 하지만 사라센들은 종교가 허용하는 최대한의 범위까지 세련된 민족이었고 특히 정중함과 예의에 대한 고상한 생각을 품을 줄 알았기에 그러한 감정은 스코트인이자 십자군이라는 상반된 인물로서 케네스 경이 보인 모순에 대해 그가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게 만들었다. 그들이 나아감에 따라 주변 풍경이 변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동쪽으로 방향을 틀어 그 구역의 벌거벗은 평원을 묻고 황량한 특징을 유지한 채 지형을 변화시키는 가파르고 척박한 언덕 능선에 도달했다. 날카로운 바위 솟은 지형들이 주변에 나타나기 시작했고 짧은 시간 내에 가파른 내리막과 오르막이 나타났는데 좁은 길 때문에 높이와 통행 모두가 벅찼다. 이곳은 그들이 최근까지 싸워왔던 것들과는 다른 종류의 장애물을 여행자들에게 제시했다. 성경에서 자주 언급되는 그 석굴들처럼 바위들 사이에 어두운 동굴과 균열이 양옆으로 두렵게 입을 벌리고 있었고 스코틀랜드 기사는 에미르로부터 이곳이 종종 야수들이나 십자가와 초승달 양쪽 군대의 압제와 끊임없는 전쟁으로 절망에 빠져 도적이 되어 약탈에 있어 신분, 종교, 성별, 나이를 가리지 않는 더 잔인한 인간들의 은신처가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스코틀랜드 기사는 자신의 용기와 신체적 강인함을 확신했기에 야수나 악인들이 저지르는 만행에 대한 이야기에 무관심하게 귀를 기울였다. 하지만 그가 지금 악한 원리가 사람의 아들을 시험하도록 허용되었던 40일간의 금식과 실제적인 개인적 유혹이 일어났던 그 두려운 황야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했을 때 그는 신비로운 공포에 휩싸였다. 그는 곁에 있는 이교도 전사의 가볍고 세속적인 대화로부터 점차 주의를 돌렸다. 다른 곳에서는 그의 즐겁고 용감한 용기가 동반자로서 그를 반기게 했겠지만 케네스 경은 그러한 황야, 악령들이 지배했던 인간의 형상을 쫓겨나 떠돌아다니는 텅 비고 건조한 장소에서는 차라리 맨발의 수도사가 이 쾌활하지만 신앙 없는 이교도보다 더 나은 동반자였을 것이라고 느꼈다. 사라센의 기분이 여행과 함께 고조되는 것처럼 보였고 그가 산의 음울한 틈새로 깊숙이 들어갈수록 대화는 더 가벼워졌으며 반응이 없자 그의 노래는 더 커졌기에 이러한 감정들은 케네스 경을 더욱 곤혹스럽게 했다. 케네스 경은 그가 동양 시인들이 탐닉하기 좋아하는 아름다움에 대한 타오르는 찬양을 모두 담은 사랑의 소네트를 노래하고 있다는 것을 확신할 만큼 동양 언어를 알고 있었고 따라서 그것들은 시험의 황야에 걸맞은 진지하거나 경건한 사고방식에 특히 어울리지 않았다. 일관성 없게도 사라센은 페르시아 시인들의 액체 루비인 수를 찬양하는 시도 노래했다. 그의 쾌활함은 결국 기독교 기사의 상반된 정서에 너무나 어울리지 않게 되어 그들이 교환한 우정의 약속이 아니었다면 케네스 경이 그에게 주의를 주었을 것이 분명했다. 어쨌든 십자군은 마치 지상의 쾌락에 대한 느슨한 생각을 불어넣어 자신의 신앙과 신성한 구원을 위태롭게 하려 하고 기독교인으로서의 신앙과 순례자로서의 서원이 진지하고 참회적인 정신 상태를 요구하는 시기에 자신의 경건함을 오염시키는 쾌활하고 방탕한 악마가 곁에 있는 것 같은 기분을 느꼈다. 그는 매우 당혹스러워 어떻게 행동할지 결정하지 못했다. 결국 침묵을 깨고 그가 사랑하는 이의 가슴에 있는 점을 부카라와 사마르칸트의 모든 부보다 선호하는 루드피키의 노래를 중단시켰을 때 그의 목소리에는 성급한 불쾌감이 서려 있었다. 사라센. 십자군이 엄하게 말했다. 그대는 눈이 멀어 잘못된 법의 오류 속에 빠져 있지만 다른 곳보다 더 성스러운 장소가 있고 악마가 죄 많은 인간들에게 평소보다 더 큰 힘을 가진 현장도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할 것이오. 나는 이 장소, 이 바위들 마치 중앙의 심연으로 이어지는 음울한 아치를 가진 이 동굴들이 왜 악마와 그 천사들의 특별한 은신처로 여겨지는지 그 두려운 이유를 말하지 않겠소. 그저 나는 이 불결한 지역의 특성을 잘 아는 현명하고 성스러운 사람들로부터 이곳을 조심하라는 경고를 오래전부터 받아왔다는 것만 알아두시오. 그러니 사라센이여, 어리석고 때에 맞지 않는 경박함을 삼가고 이 장소에 더 어울리는 것들로 생각을 돌리시오. 비록 슬프게도
당신의 최고의 기도조차 모독과 죄악에 불과하겠지만 말이오. 사라세는 다소 놀란 기색으로 들었으나 예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쾌활함을 억누르며 대답했다. 좋은 케네스 경, 당신은 동료를 공평하지 않게 대하는 것 같군. 아니면 당신들의 서구 부족들 사이에서는 예법이 제대로 가르쳐지지 않는 모양이오. 나는 당신이 돼지고기를 개걸스럽게 먹고 술을 마시는 것을 보았을 때도 그것을 당신의 기독교적 자유라고 부르는 것을 즐기도록 허용하며 내 마음속으로 당신의 불결한 오락을 동정했을 뿐 화를 내지는 않았소. 그런데 왜 당신은 내가 기분 좋은 시 구절로 음울한 길을 쾌활하게 만들었다고 해서 비난하는 거요? 시인이 뭐라고 했나? 노래는 사막의 가슴 위에 내리는 하늘의 이슬과 같아서 여행자의 길을 식혀준다고 했소. 친구 사라센. 기독교도가 말했다. 나는 음유시인의 노래와 음유시인의 기술을 사랑하는 것을 비난하지 않소. 우리가 더 나은 것에 집중해야 할 때조차 생각에 너무 많은 공간을 그것에 내어주는 것은 사실이지만 말이오. 하지만 사람들이 성스러운 사람들의 기도가 인간의 은신처에서 쫓아낸 자신들만큼이나 저주받은 장소들을 떠도는 악마와 마귀들로 가득 차니 죽음의 그늘진 골짜기를 걸을 때에는 사랑이나 술잔의 짧은 시보다는 기도와 성스러운 시편이 더 어울리오. 진리에 대해 그렇게 말하지 마시오, 기독교인이여. 사라센이 대답했다. 당신은 당신의 종파가 두려워하고 모독하는 불사의 종족에서 기원을 둔 이에게 말하고 있으니까. 네, 그렇게 생각했지. 십자군이 대답했다. 당신들의 눈먼 종족은 그 악마의 원조 없이는 하나님의 그렇게 많은 용맹한 군인들에 맞서 팔레스타인의 이 축복받은 땅을 유지할 수 없었을 것이오. 당신 개인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민족과 종교를 일반적으로 말하는 것이오. 하지만 내게 이상한 것은 당신들이 악마의 혈통을 가졌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자랑한다는 점이오. 가장 용감한 자가 누구로부터 내려왔다고 자랑해야 하겠소? 가장 용감한 자로부터가 아니면 말이오. 사라센이 말했다. 가장 오만한 자들이 자신의 혈통을 누구보다도 잘 추적할 수 있겠소? 제 의지로 무릎을 꿇기보다 차라리 힘으로 머리부터 떨어지기를 택한 어둠의 영으로부터가 아니면 말이오. 에블리스는 미움받을지 모르나 그는 반드시 두려움을 받아야 하오. 에블리스와 같은 존재들이 쿠르디스탄의 그의 후손들이오. 마법과 흑마술 이야기는 당시의 지식이었기에 케네스 경은 동료의 악마 혈통 고백을 불신 없이 그리고 큰 놀라움 없이 들었다. 하지만 그런 혈통에 속한다고 자처하는 이와 함께 이 무서운 장소에 있다는 것에 은밀한 몸서리를 쳤다. 그럼에도 천성적으로 두려움을 모르는 그는 성호를 긋고 사라센에게 그가 자랑한 족보에 대해 설명을 요구했다. 그는 기꺼이 응했다.